우리 이제 형충해압이라는 게, 뭐, 성패의 반전을 하는 변의 영역이기도 하고, 또 득실을 계량하고, 그런 아주 그 팔자술 실전에 첨단기고 이런 술기로서도 중요하지만, 보통 한 개인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 인자가 되는 거예요. 참 삶이 이렇게 편치 않죠. 저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힘든 거나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이걸 계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차고 넘쳐도 외롭고, 또 어떤 사람은 짝이 없어서 외롭고, 그죠? 또 어떤 여자는 뭐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구애해서 괴롭고, 뭐 하여튼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일단 아프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뭐 죽을 뻔 걸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또 숨 쉴 틈 없이 찾아오는 고통 이런 거에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아무 뭐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땀 흘리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것 같거든요. 딴 거 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기 힘든 게 그냥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 힘들다고 이렇게 소문내고, 이런 것도 뭐 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받고, 나 아프다고 소문을 내야, 치료하는 법도 알게 되고 이러는데, 대체로 그 친구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마음을 좀 이렇게 이제 잘 다스려야 되죠. 제가 이렇게 이제 TV에서 제 강의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잘 나오질 않아서, 근데 이제 KT 올레에서도 이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제 방송을 한번 봤는데, 27강째 제 방송을 봤는데, 마침 그 방송에서 제가 기분 좋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제가 몹시 그 인상을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사람은 기분 좋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제가 뭐 근처에 방문가고 하지만은 그 남편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부인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 남편이 돈 못 벌어준다고 막 짜증 부리고 뭐 기 막 죽이고 이러면은 절대 돈 못 벌어옵니다. 기세할려야 되니까 여자분들은 여기 다 친정 가셔가지고 돈 좀 가져와가지고 남편한테 좀 주고, 그렇게 해서 남편 길을 살려야 남편이 돈 벌어주고, 뭐 그 인간은 그것도 안 되나? 예를 들어서 또 딴짓 하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려면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자신 마음 잘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민간격언에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간격언이 5가지 일명, 이윤, 삼풍수, 사적선, 오독서 이렇게 하거든요. 명운은 이미 선천운의 영역이에요. 우리 팔자명리 같은 거야. 명과 운을 분리해서 설명할 게 아니에요. 명운은 아까 우리 팔자와 대운 이런 거니까, 그제? 그런데 이제 삼풍수의 단계는 좀 높은 단계죠. 그리고 오독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하고 이러면은 좀 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고 발복할 그런 기회에 많이 노출되죠. 여러분이 지금 이 중에는 반 이상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기량을 갖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성공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노출되는데,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그걸 가정과 학교에서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정작 보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더 잘 살기도 하고 행복한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기량 갖추고 막 이렇게 해서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이 동기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좀 고차원적인 단계가 이제 적음덕이죠. 적선 단계죠. 그러니까 선행하고 착한 일 하고, 또 특히 또 남이 보지 않을 때 착하고, 그러니까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명리의 대가들도 착한 일 하고 이러면은 액도 많이 방지하고 잘 된다, 이런
진짜 하는 사람도 지루하고 듣는 사람도 짜증나는 얘기 맨날 하면서 결말을 짓고 있어. 예. 그러면 솔직히 뭐 내가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못돼가지고 내가 잘 안 풀리냐? 나보다 못됐고 모질고 나쁜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주님의 섭리고 예? 또 전생에 업보라고. 아니 내가 살지도 않아도 전생까지 내가 이거 담보로 잡혀가지고 살아야 되냐? 네. 그게 참 깝깝한 얘기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명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운도 운이라고. 악운. 나쁜 운도 운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잘못했다고도 모르고 살고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고 실제로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운이 강해요. 죄를 짓고 붙잡히고 벌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의 가책에 의해 가지고 불안해, 심성 구조가. 그리고 몹시 불안해지면 반드시 불운한 운기를 부릅니다. 나 왠지 모르게 우리 애가 사고 칠 것 같아. 그러면 사고 쳐서 온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불안한 마음이 불운한 운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편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마음 편하게 살려는데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불행한 그런 현재 상황이 있고 이래도 그걸 털쳐내고 그러려면 웃어야 돼요. 기분 좋게. 근데 그 웃는 걸 뭐 억지로 뭐 치아를 벌려가지고 뭐 손을 끌어당기고 뭐 웃기지도 않는데 큰 소리로 하하 하면서 박수 치자. 아, 꼴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런 것도, 진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웃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사람 좀 이렇게 용기와 자신을 좀 갖고, 그래서 명리라는 거, 우리 이런 지식이 기반되어서 자기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식이 왜곡되어도 순기능이 있어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라도 내가 잘 될 거야.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건데, 이왕이면 좀 정저되고, 명리가 좀 3,000년이 됐는데 이렇게 지식체가 좀 원칙이 없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럼 원칙 놔두는데 야, 난 언제 이제 돈을 좀 벌까 이렇게 하려면 제가 합생되는 시점 가야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거 알면 지금은 제가 합생되지 않고 제 신이 파괴되었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쭉 궁극에 가면 가만 놔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가만 놔도. 가만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않는다고 독려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게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자기 자신도 가만히 놔둘 줄 알아야죠. 그래서 자책하고 이런 거 제약이에요. 제약. 자기 자신한테 너무 엄격할 필요. 그리고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왜 남편하고 자식들한테만 이렇게 헌신하냐? 그것도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분이 항상 우울하면서 말이야, 좋지도 않은 목소리 내면서 맨날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바보예요. 그런 여자들을 우리가 곰이라고 하잖아요, 곰. 곰하고는 못 살아요. 근데 여우들은 남편을 어떻게 해주지?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기분 좋게 해주면 사람이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돈도 준다니까, 그냥. 그리고 돈을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사람도 기분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웃으며 살라고 웃으면 뭐 한다고? 복이 온다고.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게 삼풍수예요. 진리는 되게 가까이 있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고 웃으면 복 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그걸 오독서, 사적선, 삼풍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명운은 건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언터처블이에요, 이 명리는. 그런데 제가 이제 명리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명적 가치에서 확고했던 사람인데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결국 방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방편을 칠 거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만남인데 우선 그것이 방편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똑같은 명예 유형이라 그래도 빈부귀천이 다 다른 것은 그 물상대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뭐 그 인자를 하나 만들어 뒀고, 두 번째는 그 물상이 이미 업상이라든지 자기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구축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인이 굉장히 아프다 이러는데 오늘 미용실을 차리겠다 이렇게 하면 아프진 않겠구나, 하지만 나는 좀 무력해지겠구나, 이런 거를 동시에 다 이렇게 읽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읽어내는데, 남자는 어떻게 성공하냐면은 그 뭐 다 자기 부부 인연, 적천수 우리 이제 보면은 부부 인연 숙세례라고 그래가지고 부부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고 부부의 연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방술류에서 궁합, 좋은 궁합, 나쁜 궁합 얘기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궁합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좋은 궁합을 억지로 이런 거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궁합들이 좋더라, 이러니까 헤어지지 않고 살더라,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일단 있어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팔자에 기본적으로 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회하는 배연과 결혼해야 돼요. 근데 형도 또 좀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생의 글자하고 사패의 글자하고 사고의 글자가 제가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인신사 사명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글자와 합작되는 사패의 글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현이 있다 그러면 닭띠라던가 아니면은 말띠라던가 이런 배연하고 짝이 될 때, 인과 사가 축이나 수라고도 합작하잖아, 그제? 근데 가급적이면 사생의 형이 있을 때는 사패의 글자와 합의되는 배연들하고 짝을 지으면 인연이 이렇게 오래가고 형들이 좀 해소되는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패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좌오묘유, 뭐 오묘파라든지 자유파라든지 이런 글자들 같은 경우, 이런 글자들이 내 명국에 이렇게 있고 또 그것이 뭐 이렇게 일시에 이렇게 이제 육친궁에 이렇게 있고 이러면은 어떤 배연으로 작동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배우자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 주로 사생의 글자하고 합작하는 인연들하고 인연이 깊어요. 보통 부부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그 자유파 있다 이러면은 뱀띠라던가 아니면 범띠라던가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자유파가 일시에 있지 않고 연월에 있으면은 뭐 그것이 육친성으로 식상성이거나 뭐 남자의 관성이든 자식이고 그러면은 이 자식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 그 물상이. 그럼에도 다른 자식들하고 보다 좀 건전하게 잘 자라면 그런 해에 태어나는 자식들이 좀 문제를 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는 사명은 뭘로 해소한다고? 회로 해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글자들이 있어요. 사고. 그지? 진술충미, 축술미 사명이 있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자는 입고되고 암시는 개고되니까 횡조도 되고 또 크게 국절도 겪고 장애도 겪고 또 돈을 실컷 벌었는데 암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냥 땅 파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 가서 농사 좀 짓고 이러면은 그 물상 다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풍수 있잖아요. 부모의 묘를 파헤치는 시기도 그렇고 파헤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축일주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게 좋을까요? 그 기축일주라고 하자. 그러면 축 중에 개수가 아버지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그 아버지가 축토에 있지. 그러면은 그게 물찬산소인 거를 금방 알아요. 물찬산소에 있다라는 걸 팔자로 금방 안다고. 굳이 땅 안 파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땅을 파고 이럴 때는 그것을 형할 때 땅을 파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묘를 이장시키면 혈처, 좋은 자리로 이동시켜가지고 다른 지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낫는 게 아니야. 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보통 언제 이런 거 잘 하냐면요. 집에 불치병 걸려있는 자식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황망돼가지고 막 다다에다가 지관이 묘가 잘못돼서 그렇다. 예를 들어서 뭐 물찬산소다. 이래서 딱 파면은 여지없이 물차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산소를 파면서 사실은 그 토의 글자의 형을 물상 대체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묘를 또 파헤치면 그게 물 안 차 있을 것 같습니까? 물 차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그냥 땅 파고 농사 지어도 충분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풍수가들이 굉장히 비난하고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반론할 수 있습니다. 풍수가 우리나라의 그 이름난 지관들은요, 자기 아버지 묘를 2번, 3번 안 옮긴 사람 없습니다. 100%입니다. 옮겨놓고 나니까 잘 됐다 싶은데, 또 이거 아니거든? 또 뭔가 잘못되고 있거든? 그래, 또 파봅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뭐 이쪽 계통에서 뭐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나 이제까지 풍수에 관심 있어서 열심히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허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풍수 좀 하는 사람은 팔자가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 자격증 따고 그 얼마나 그 기특하고 자기가 또 생업에 종사하고 이렇게라도 해보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따고 벌써 이 토의 물상, 토업의 물상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게 2가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크게 발제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외롭습니다. 관성이 인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편은 어떻게 돼? 무력해집니다. 더. 그리고 남편이 무력해져야 이 여자가 잘 됩니다. 그럼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둘이서 떨어져 살면 됩니다. 이런 이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방편이나 지혜 이런 것은 오직 명리에서만 납득하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납득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산소 옮겨라 해서 옮기고 뭐 헌금해라 해서 헌금하고 100일 기도해라 1000일 기도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말 내가 굳게 한번 마음 먹고 말이죠. 그 큰 돈을 한번 벌어보고 나 한번 제대로 한번 하고 싶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몹시 경멸하고 이래가지고 나 이제 진짜 야무지게 이제 내가 한번 뭘 해봐야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크게 성공을 출세할 수 있거든요. 1000일 기도하세요. 3년간 저 산에 가서 속세와 인연 끊고 3년 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것을 물상보족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산에서 도 닦았으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평화의 진리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도인이 말이죠. 또는 뭐 그 목회자가 종교인이 말이죠. 천막 짓고 또는 수도원에 가서 말이죠. 대중과의 속죄를 단절하고 말이죠. 한 5년 혼자서 정말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도 닦고 오면요. 이미 예정되어 있던 물질적 풍요와 이런 인연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겁니다. 그게 물상대치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연스럽고 그냥 당연한 그런 만상계의 현상입니다. 그건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보는 것 같아요. 명리에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글자들은 좀 특별하죠. 그래서 이런 사고의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도 관심 많고 외국이나 여기나 다 땅이 벌어다 주는 돈은 일반적 수익 모델하고 좀 다릅니다. 그 뭐 샐러리맨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집 사고 그죠?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한 것이 토에 의해서 토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고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팔자 전체가 사생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친구들은 우리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 보는데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분야가 다른 거지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이거 명리학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데 명리를 극도로 질시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굳이 명리를 설득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리학이 발전하고 이래야 더 대중들이 많이 공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예나 지금이나 팔자 명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명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명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한 것에 명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 가장 큰 질문이 동일사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동일사주에 관한 문제를 이런 방편책이나 물상대체로 확장시켜서 이 시대에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분야겠죠. 그죠? 이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팔자에 이제 충이 있으면요. 충이 있으면은 원래 이것도 3회로 구제하는 겁니다. 3회로 원래 이제 형충은 다 삼합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배연법에서는 그냥 육합이 되는 인연을 우리가 보통 선택하고 추천합니다. 육합이 되는. 그러면 팔자가 한 번 내가 정해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는 것을 제가 와서 처음으로 최애영에게 제가 넣었거든요. 프레임에. 이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팔자는 대운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겁니다. 격국도 바뀌고 바뀌면서 원래는 충이 없었는데 충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검은 무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좋게 가는 인연을 찾는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시기에 유효한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이 다하면 또 헤어지고 이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충이 되고 이런 시점에서는 그 띠가 합의되는 띠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식 원국에서 충이 되어 있으면 합의되는 이제 배우자하고 연분이 되면 그 충의 흉의를 많이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충이 팔자 대운에서 해소될 때 육합이 되는 인연하고 또 결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꼭 뭐 궁합이라는 게 뭐 배우자하고의 연이 아니라 범인간적인 그런 연이니까 그런 거를 잘 한번 이렇게 상기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월에 사신형이 있습니다. 사신형.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짓띠라든지 저 사신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닭띠라든지 또 짓띠라든지 이런 인연들에게 제가 주목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연월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유효기간이 거의 끝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에서 언제 유효기간을 보냐면 우리가 이제 원형이정법을 볼 때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나면 일시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허자 용신 격국이나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격국들을 논할 때 다 생시에서 우리가 허자 용신 격국들을 시키고 뭐 공록 공기 이런 것도 주로 일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허자 걸록의 글자라든지 천을기 글자를 중시해서 일단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월에 이렇게 협한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하지 않습니다. 또 합마, 합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역마의 글자나 또 합록 이런 글자도 일시의 글자에서 육합하는 록의 글자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우리가 또 새로운 격국, 현자 용신 격국을 짜지 이 앞에서는 잘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연에 일단은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자에 이제 반합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인, 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반합의 글자가 있으면 그 반합을 다 채우는 삼합의 글자가 되는 띠 안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합의 글자는 기본적으로 반합이라는 건 묘합니다. 그러니까 삼합하고 다르게 어떤 그 글자의 기능을 다 이렇게 소멸시키지는 않지만 합으로 묶여가지고 잘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합을 치르기 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합을 하기 전 과정이 훨씬 더 어때? 더 정열적이고 자기 자신을 잃는 그런 합을 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반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합반이라고 합니다. 합반. 인도 있고 오가 합반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경인일주인데 인오 합돼 있으면 합작돼 가지고 참 좋은 의미도 있고 또 기능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합은 합으로 해줘야 됩니다. 합은. 그래서 이런 거 뭐 충으로 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은 합으로 구제할 수 있는데 그 합을 충으로 이런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일단 반합일 경우에는 반합의 인연이 대연입니다. 반합되는 인연. 인, 오 반합이 있으면 같은 인이나 오 이런 반합의 인연으로 일단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팔자에 이제 합이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육합이라는 거, 육합은 아까 제가 이렇게 지지의 합이 아니고 중간에 띄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진유합 있다 이러면은 제가 이제 아마 육합에 대해 가지고 뭐 36군수 같아서 설명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육합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그 육신이 기능하지 못합니다. 마치 간합처럼 갑기 합돼 있으면 합반돼 가지고 기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자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병일간이 인해합이다 이러면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합이 되어 있는데 서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 그 합을 풀려면 합이 합을 푼다니까. 그러니까 인이나 해가 오면 인의 합이 풀립니다. 이렇게 풀리는데 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인신충 다 두들기면 인의 합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합돼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수하고 관이 합돼 있으니까 공부를 잘 못합니다. 인수라는 기능이 어떻게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육합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우리 추명 가보면 합다 합기 조화 마소 뭐 여자들이 음란해지기 쉽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합이 많으니까 뭐 아무하고나 애정사를 벌인다는 게 아니라 인수 같은 게 합돼 있으면 뭐야? 인수의 기능이 정지가 돼.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연애자평에 보면 제일 음란 지명을 관사론 잡 이런 걸로 안 합니다. 재성이 흘러 넘치는 것이 제일 음란 지명입니다. 재성이 많은 여자가 왜 음란 지명이냐? 우선 남자한테 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잘하잖아. 재생관하니까. 그지? 그리고 뭘 파괴해? 인수를 파괴해.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음란 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 이런 것들이 합돼 있을 때 그것을 충격을 가해가지고 육충으로 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내 팔자 지지에 재성이 육합돼 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아닙니다. 재라는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글자를 충격해야 재가 떨어져 나오면서 기능한다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육합이 있을 때는 충하는 글자가 배연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 오신 분들 뭐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배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내 팔자는 충이 있는데 에이 또 충되는 배연. 그러니까 깝깝하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배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종합하면 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로 회의 인연, 그 다음에 또 그 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합의 인연, 그 다음에 이제 반합은 동자입니다. 같은 동의 글자고 합은 그 충이 되는 그런 배연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득이 되냐 안 되느냐에 이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신금 있고요. 신월에 난 자일생입니다. 신자가 있는데 을일주하고 기일주들은 신자가 천을기인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을일간이나 그 기일간들은 저한테 이렇게 혜택 받는 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마찬가지로 제 천을기인을 상대가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보고 그 천을기인이 허자로 갖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쌍기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자일에 술시에 났는데 술과 자 사이에 뭐가 있죠? 해가 있잖아요. 공역. 그죠? 또 이 허자 체계는 이렇게 평면적 차원이 아니라 3차원적 체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신과 술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자로 저는 유와 해라는 두 글자를 허자로 가지고 있는데
병과 정일관들이 제가 그 해유 이렇게 두 글자의 천을기를 갖고 있는데 그걸 허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허기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을일간이나 기일간이나 또는 병일간이나 정일간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저하고 만나는 걸로 끝내는 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조합, 예를 들어서 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런 것은 난강만이나 족천수의 진신체계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외형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겉모습 중요합니다. 뭐 속이 내실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내실도 중요하고 겉도 중요한데 팔자명리학에서 우리 성운, 아까 제가 뭐 나는 2003년도 4년도에 뜻과 같지 않지만 외환내빈이었다 그러는데 그 외환내빈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내빈도 팔자명리에서는 성운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겉모습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명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이나 충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 그랬잖아. 그냥 가만히 내두는 게 좋은데 우리가 이제 뭐 저한테도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사회 상담하고 이럴 일이 있을 텐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카운슬링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카운슬링이 될 때가 이제 있잖아요. 있는데 그 카운슬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미 팔자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견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향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외향이 중요한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리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항상 가르치지만. 그리고 있고요. 근래 이제 뭐 끝으로 제가 이런 그냥 소에 젖었어요. 감기에 젖었는데, 제가 이제 부산에 거주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계시고 그러는데, 들국화라는 락 그룹이 있어요. 걔네들은 정통 락 그룹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근데 제가 84학번인데 85년도에 아주 신드롬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뭐 들국화 노래들이 좀 서정적이고 슬픕니다. 그래서 들국화 저 좋아하는데 부산에 이제 공연 이번에 재결성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제 생각을 먹고 있다가 제가 갔습니다. 근데 뭐 뉴스에는 뭐 30분 만에 뭐 표 매진됐다고 이러고 막 들국화의 저력을 뭐 가시하는. 근데 나는 당일날 가면 당연히 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아무리 복잡한 주차장도 일단 들어가면 차 세우고 나옵니다. 그게 그냥 뭐 뱅뱅 돌다가 못 세우고 나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표 예약 안 했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 표 못 구하고요. 당연히 구할 거라고 생각하면 구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가서 제일 앞자리 VIP석 자리 제가 샀습니다. 사고 그리고 이제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들국화의 한 멤버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재결성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슬프죠. 근데 그래도 옛날에 들국화 좋았는데 요즘 뭐 장근석이 어린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나오면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게 활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좀 슬픈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자기들이 짐 모리슨, 요즘 마이클 잭슨, 또 요즘 또 누가 죽었죠? 휘트니 휴스턴. 다 마약했습니다. 다 마약하고 그 세 사람들 다 감옥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근데 전인권이는 5번이나 감옥에 갔다 왔어.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게 물상대체입니다. 일단. 그런데
그 감옥도 안 가고 편안하게 살다가서 게 아니라 그렇게 갔다 왔는데도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 전인권 씨 좀 좋아했어요. 왜 좋아하냐면 그 노래 매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보 같은 짓도 잘하고 예를 들어서 또 뭐 누구 또 좋아했다 그래가지고 또 욕 많이 먹었잖아요. 뭐 그런 열정도 있고 좀 인간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슬펐던 거는 그거예요. 그 피날레로 이제 그것만이 내 세상 부르잖아요. 그것만이 내 세상 부를 때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목소리도 예전처럼 복원되고, 근데 뭐 세상이 뭐 세상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자꾸 얘기하고, 하지만 나 뭐 웃고 울고 이렇게 지났던 것 다 그게 내 세상이다. 그것만이 내 세상이다. 그러니까 난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제? 그러니까 근데 뭐 마약해서 반성하고 이제 다시 안 할 거고 또 뼈가 너무 사갑고 이가 너무 안 좋고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이 뭐 당연히 너무나 지극한 얘기고 좋은 거지. 그런데 좀 슬프더라고. 왜냐면 마약에서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망가진 것도 있고 그렇게 울고 웃었던 것이 내 세상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감동을 주고 하는 친구가 노래는 노래.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정말 성실히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거 좀 창피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면 좀 응원해 주시고 하여튼 명리 제가 하여튼 열심히 강의하고 이제 명리를 어떻게 더 제가 학문적 진전을 끌어올리는 것은 별로 개인적으로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자술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팔자명리의 역사는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을 위주로 한 거. 우리가 일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강, 신약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그 자기 주체를 신이라고 하고 록명신 삼위일체가 하나였습니다. 록도 자기고 명도 자기고 신도 자기였습니다. 고법 체계는 태세의 간지와 나부모행 삼위일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태원이라는 거 썼거든요. 태월. 그러니까 거의 십자술 같은 거였습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망 이런 거 운영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론을 위주로 해가지고 신하면서 그 서자평에 의해서 그러니까 팔자학 역사가 3000년이면 1500년은 고법, 1500년은 신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간 위주의 지금 자평명의 이수의 팔자명리학 이 강의가 1500년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지금과 같은 이론을 위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자술의 엄청난 명리학의 개변입니다. 그래서 송대에 송대에 됐지만 청대에 유행하던 간법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가 명대, 청대 이럴 때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유행했지 만들었을 때는 별로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팔자술의 그 원형이라는 것이 수명 기간이 저는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요. 팔자명리. 그래서 또 중국의 또 그 위대한 천재가 만들기 전에 우리가 좀 선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명리학 공부하고 신법하고 고법까지 제가 거의 다 이렇게 옹구지신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자술 체계 만든 겁니다. 이게 웬 뜬금없는 이거 아닙니다. 근데 뭐 이런 그런 이론 체계를 무슨 뭐 하투첨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자술에는 그 기본적인 그런 팔자의 모든 이론 체계가 다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라서 오자술이고 궁금하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북TV에서 제가 이제 그 인연이 돼서 팔자명리학 원래는 제가 저자와의 대화 정도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냥 명리 강의했습니다. 근데 강의할 때 교양 강좌 할 수 있었습니다. 가벌병정 가지고 제가 30강 할 수 있었는데 이양할 거 그냥 시청자들이 뭐 많든 없든 지금 아마 시청자들 저 때문에 명리 공부를 처음부터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양하는 거 그냥 아주 학습 강좌, 본격 학습 강좌로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30강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6강부터 힘들어 하셨던 분들, 10강부터 힘들어 하셨던 분들, 지금은 뭐가 뭔지, 다행히 이제
재방송이 많이 되고 이래서 많이 듣는데, 이제 여러분은 좀 그 시청권이 좀 제한돼 있었다가 이제 점점 시청권이 넓어지니까 이제 1강부터 들어야 되는 또 그 시청자들이 있을 겁니다. 동호인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또 재방송되고 이러면은 한 1년 정도 더 방송 나갈 건데, 공부한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공부는 반복이 최선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점 가서 책만 자꾸 읽다가 원서도 읽게 되고 됐다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냥 자꾸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의지학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제가 만든 형충해학, 그 다음 공망비학 이런 거 다음에 제가 만든 게 합생, 합작 이런 키워드 다음에 만든 게 명리 36금수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사주학 같은 거죠. 그래서 각 지지에 배속된 원래 별은 게 3마리씩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36금수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교양인의 명리학, 그러니까 쉽습니다. 뭐 지 얘기해주고, 제비 얘기해주고, 박지 얘기해주고, 너 팔자에는 뭐 박쥐도 살고, 또 오소리도 살고, 삭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 부인은 뭐 오소리고, 당신은 물고기 같으니까 오소리가 당연히 이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푸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스왈로브스키 같은 크리스탈 제품에는 36금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원래 스왈로브스키는 원래 예언자였어요. 오스트리아의 기업 전세가. 그래서 이 스왈로브스키가 보석이라는 크리스탈이라는 주제 하나만 가지고 150년 동안의 기업 역사를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석에는 좀 다른 활기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잖아. 여자가 꼭 다이아몬드 반지 비싸서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보석을 받으면 여자가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냥 내가 이쁘고 몹시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은 나한테 굉장히 개운 도구가 됩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런 방편 체계로 논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형충의학을 설명하면서 어떤 것으로 형충의 흉의를 구제한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기물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에는 뱀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드렁어리도 있고 지렁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탈 기물들을 쓸 때 뱀을 쓰는 법은 좀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기물을 쓰는 건데, 그 사기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 모든 피규어, 그러니까 크리스탈을 만드는데 어떤 영감이 와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36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50가지, 60가지 만들어서 36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한 40가지쯤 만들었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탈은 왜 중요하냐면 풍수에서는 거울하고 대나무하고 풍수가 풍수 교정에서 만병통치약입니다.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음택하고 뭐 산소 이장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풍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풍수가 방편의 풍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문패는 교양인의 명리학입니다. 명리 36금수는 우리에게 생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 토사구팽, 토끼와 개의 관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연안대비, 기러기와 제비의 관계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글자가 어떻게 육친관계로 나타나는지 다 설명하게 되는데, 명리학의 뭐 스킬을 진전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냥 재미있게 교양 수준에서 들어도 좋고요. 방편 체계로 나아가면 이게 위력이 있는데, 풍수에서 풍은 바람은 목입니다. 수는 물입니다. 아시겠죠? 화와 금이 빠져 있거든요. 그 화를 대표하는 식물이 대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금이 크리스탈입니다. 보석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탈은 빛교정으로 쓰이기 때문에 화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순도가 높은 에너지인데, 대신에 스왈로브스키가 그렇게 기물들을 잘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일본에 가면은 럭키캣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니까 짐승도 발바닥을 이렇게 들면은 영험해지는 겁니다. 땅에 붙이고 있으면 짐승이고. 그러니까 마상도 그냥 땅에 이렇게 서 있는 마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앞발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최신 버전으로 나온 럭키캣 고인에는 손과 발을 원래 한 손 들고 이렇게 하잖아, 그지? 지금 나온 거는 양손을 다 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최신 버전의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발바닥을 향할 때, 그래서 우리 불교 신도들 절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천주교라든지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과 교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신 제사를 지내거나 이럴 때는 절을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문에 담긴 그런 뭐 아주 듣기 편한 그런 강의들이 아마 8월부터 이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명리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그것도 재미있게 보시고, 또 제가 다음에 이제 저희 행사 가장 큰 거는 북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제 독자들하고 뭐 이렇게 연말경에 한번 제가 할 때 또 한번 보기로 하고, 그냥 항상 저 떠올리시면 기분 좋게 이렇게 기분 좋게 살라고 했던 사람 정도로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인연 지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고맙습니다. 예.